너 가방에 저거 뭐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라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변명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엄마한테 말 안 할 테니 저거 갖다 버린다라고 하신 뒤 저의 반려기구를 종이에 싸서 그대로 버리셨죠. 이에 덧붙여 너 요즘 성적이 내려가더니 그게 저거 때문이었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절대 아니라고 하였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으시는 눈치셨고 이 일은 우선 일단락 되는데 싶었더랬죠.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학원에 간 저에게 한 남자 선생님께서 끝나고 할 얘기가 있으니 남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던 저는 가만히 기다렸고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이윽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더랬죠. 너 오나올 샀니? 그 한마디에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 인간이 이걸 왜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온갖 추측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던 때 선생님께서는 진실을 알려주셨더랬죠. 사실은 즉 저희 어머니께서 학원에 오셔서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데 요즘 땡땡이가 성적이 잘 안 나오네요. 혹시 뭐 게임 같은 거에 빠졌나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 땡땡이가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왜 얘기하죠? 어머니께서? 네. 이에 대하여 여성분이셨던 원장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께 여자인 자신이 말하기에는 땡땡이가 창피할 테니 알아서 잘 말해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걸 들었던 저는 남자 선생님께 혹시 다른 선생분들도 이런 걸 알고 계시나요? 라고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이건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선생님들 다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하셨어 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녔던 학원은 이 남자 선생님 빼고는 전부 여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10여 초 학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오나호를 들켰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는 여선생님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인 것처럼 지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게 무슨 트루먼쇼도 아니고 참 황당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저한테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한다고 안심하라고 하셨던 아버지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학원의 모든 것을 폭로하셨던 어머니도 이 모든 것을 알아버린 학원 선생님들도 모두 꼴보기가 싫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던 저의 고3 생활은 그냥 그렇게 막을 내렸고, 수능 전날 PC방에서 솔랭을 하던 저는 생애 첫 플래티넘을 수능 점수와 바꿔서 결국 현재는 대학을 1학기만 다니고 자퇴를 하였답니다. 참고로 해당 학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약 8년간 다녔던 저의 부모 같은 학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쪽이 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근처에도 안 가고 있더랬죠. 그럼 이만 곰바. 이런 사연이네요. 참 이게 씨발 이거 좀 글쎄요, 좀 왜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거 사회적 살인 아닙니까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 이거 살인한 거 아니에요? 에? 아니 이게 자위를 좀 할 수 있지. 응? 자, 이거는 좀 그렇네요. 이거는 어린 나이에 오나오를, 근데 오나오를 참 입문하는 거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하네요. 예, 2년 전인 것 같은데 2년 전에 오나오를 입문이라, 예, 좀 이것도 신기하긴 한데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거는 뭐 창피하기도 창피한데, 예, 일단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이랑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좀 궁금하네. 나였으면 진짜 부모님 약간 원망할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그쵸?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2등급이면. 자, 안녕하세요 검디. 글을 재밌게 쓸 자신 없지만 저도 사연을 써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씹덕 롤충이었던 저는 어느 주말 여느 때처럼 하루 종일 랭크 게임을 돌리고 있었더랬죠. 저는 학교 내신보다 롤티어에 진심이었던지라 한 판 한 판 수능을 보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자, 전 사연분이랑은 정반대네요. 하지만 연패를 하며 강등을 당했고 이미 멘탈이 깨진 채로 복구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게임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있었더랬죠.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저는 팀원들의 실수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중에 완전히 망해버린 정글을 주타겟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저는 당시 보통령 레알의 빙의가 되어 똥을 싸고 있는 우리 정글러에게 제 방송을 보고 배운 갖가지 욕들을 쉴 새 없이 날렸더랬죠. 아니 이거 왜 제 탓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저 땡땡시 땡땡구 땡땡 동사는 땡땡땡인데요. 패드립 치지 말아주세요. 라는 정글의 채팅이 올라왔더랬죠.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우리 정글이 밝힌 개인정보를 넣어서 좀 더 버무려가지고 계속 욕을 갈겼더랬죠. 그렇게 저는 정지를 먹게 되었고 그걸로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몇 주 뒤 갑자기 아버지께서 저에게 땡땡땡 할 곳 싶다가 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괄호 열고 땡땡땡은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애니 캐릭터 이름입니다. 쪽팔려서 기재 안 했습니다. 괄호 닫고 땡땡땡. 자, 세 글자 애니 캐릭터 아이디 뭐 있죠? 캐릭터 뭐 있죠? 그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뭐죠? 뭐 있나요? 카구야로 하겠습니다. 카구야. 자, 정말 놀랐습니다. 어째서 아버지께서 제 롤 닉네임을 아시는 걸까? 당황 기색을 감추고 아버지께 어떻게 하시는 거냐 여쭈어봤고 아버지께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편물을 확인했는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와 있었고 요구서에 제 닉네임과 이름이 적혀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혹시나 하고 물어보셨던 거였습니다. 카구야가 뭐니? 라는 아버지 질문에 그 일본 음식이에요? 라는 찌질한 변명을 대며 출석 요구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정글이 저를 고소해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더군요. 게임에서 욕한다고 고소까지 되나 싶었지만 이미 고소를 당한 걸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경찰서로 향하게 됐더랬죠. 경찰서에 가니 보통 게임 내 욕설은 고소가 안 되지만 저는 특정인에게 모욕행위를 한 게 인정되어 고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정글의 그 채팅을 보고 얘 뭐지? 싶어 개 쌍욕을 날렸지만 사실 저는 그 술수에 병신마냥 걸려든 것이었죠. 머리가 띵 하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랬죠. 뒤늦게 사과를 전하고 선처를 빌었지만 그 정골부는 단호히 합의 따윈 없다를 시인하셨고 저는 그렇게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더랬죠. 난생 처음으로 검사를 독대하게 되었고 학교 폭력 따위 절대 일으킬 수 없는 개찐따 새끼가 고소당해 앞에 앉아있는 걸 본 검사는 제가 어떤 일로 오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해하셨고 고소 내용을 읽다 거기 있는 제 채팅 내역을 제 앞에서 소리내어 읊조리기 시작했더랬죠. 네. 그땐 정말 창피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채팅 내용을 다 읽은 검사님께선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 가벼운 범죄이기 때문에 땡땡 청소년 수련원이란 곳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는 것이 끝일 거라며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 하셨더랬죠. 일주일간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고 다시는 쌍욕을 인터넷에서 치지 않겠다 다짐하였습니다. 당시 학기 중이었기에 선생님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친구들에게는 병원을 핑계로 수련원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더랬죠. 이 이야기는 롤에서 쌍욕 먹고 고소 먹다 수련원에서 교육받았다는 게 쪽팔려 친구들 중 아무에게도 지금까지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 재미도 없는데 길어졌네요. 죄송. 히히. 곰디도 쌍욕은 나쁜 거니까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한테 왜 이거를 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살면서 고소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쵸? 저는 아무리 갈겠다 하지만은 아무리 온갖 욕설을 갈겠다지만 저는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추신 수련원 갔더니 자기소개를 하고 무슨 일로 오게 되었는지 말하길래 솔직히 말하려다 성희롱, 폭행, 보험사기, 절도 등 리얼 미친 새끼들만 있길래 솔직히 말했다가 일주일 내내 찐따로 지목당해 개처맞을까봐 폭행으로 구라쳤습니다. 진짜 씨발. 자, 폭행으로 구라를 쳤다고 하네요. 자, 죄명 폭행으로 네 구라를 쳤다고 합니다. 자, 아니
요분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문제인 거니까 저한테 그 탓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예, 다 본인 문제예요. 그쵸? 저한테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다 본인 문제예요. 아니 내 방송을 보면서 배운 욕을 막 쉴 새 없이 날렸대. 아유 나한테 왜 지랄이야? 어? 그리고 나한테 지는 고소당해놓고 나한테는 쌍욕 나쁜 거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말래. 기가 차가지고 어? 자 제가 가르친 거 아닙니다. 본인 잘못이에요.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살법 꼼디. 예. 자, 이렇게 적혀 있어. 제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저는 엄청나게 창피했던 일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곰디에 관련된 창피했던 이야기를 말해보려 합니다. 때는 제가 대학교 신입생 시절이었더랬죠? 저는 경상대학에서 주로 수업을 들었는데 저희 학교 경상대는 7층짜리 건물 2개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꼴랑 1개밖에 없더랬죠. 유유. 경상대가 뭔가요? 뭐 여튼 모든 수업은 정각이 시작하기 때문에 50분부터 정각까지는 엘리베이터 앞에 학생들이 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최소 한 번은 걸러타야 할 정도로 있을 정도로 사람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자, 바글바글. 저는 17년도부터 곰디님의 팬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곰디님의 목소리로 상쾌한 아침을 맞고 싶어 곰디님의 반말마 레비오랩, 곰 속에서 힙통령 레알, 모기 캉캉, 셀모니, 현이는 너무 좋아 등을 핸드폰에 다운받아 모니콜로 쓰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현이는 너무 좋아라 하면 현이는 너무 좋아 이거죠. 그쵸? 저는 어차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화교를 하기 전까지 유지해놓아. 다운받은 김에 벨소리도 곰디님의 반말마로 해놓았더랬죠. 아, 좀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쵸?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7층 올라가야 되니까. 그쵸? 제 친구가 지각을 할 것 같다며 저에게 전화를 했고 미처 무음을 해놓지 못한 저의 핸드폰이 울렸더랬죠. 네. 이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그날은 제가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와 버스에서 서서 올 때 손잡이를 잡기 위해 휴대폰은 제 백팩 속에 다른 잡동사니와 함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핸드폰을 찾고 있는 도중 그 많은 군중들 사이로 이미 곰보님은 목소리를 박박 긁으며 반말마 야 니가 뭔데 나한테 반말냐 이 지랄을 떨고 있었더랬죠. 경상대는 제가 속한 학과뿐 아니라 다른 학과생들도 잔뜩 있는 터라 사람들은 대놓고 웃지 못하고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웃음을 참고 있었더랬죠. 자, 전 급하게 백팩 속에서 핸드폰을 찾아 소리를 끄고 친구의 전화를 받았지만 이미 하이라이트 부분은 지나간 후였습니다. 이대로 이 사람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기엔 너무 창피한 나머지 그날은 그냥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더랬죠. 아, 그래 엘리베이터 타기 전이었네요. 다행히도. 그쵸? 자, 하지만 곰디의 벨 소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아, 제정신 아니네요. 혹시나 곰보산의 발말말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제 벨소리를 첨부합니다. 아, 여기 보니까 뭐 이것저것 진짜 뭐 파일명을 보니까 mp3 파일로 다 저장을 한 게 많네요. 뭐죠? 일어나세요 잘해줄게 캉캉 TV풀 센즈 브금 리믹스 이거 왜 있나요? 레비오 랩 힙통령 레알 반발마 야 니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반발마 야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있어 반말마 아우 씨발 창피해 진짜. 아우 창피해.
그러니까 이게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백팩에서 이 소리가 들렸다고 하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셨다고 해요. 좀 창피. 진짜 개 창피하네, 씨발. 진짜 존나 창피하네. 진짜 개 창피합니다. 야,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근데 뭐 아직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쓰고 있다고 하네요. 자, 웬만하면은 근데 모닝콜 정도로만 사용하시고 듣고 싶으시면 벨소리로는 그래도 평범한 걸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게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쵸? 자, 공유해달라고 좀 하지 마시고 공유해달라 하지 마시고 자,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짓 짧은 사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 저는 병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대에 출근한 거 보니 에어컨이 안 되지 뭡니까? 모기마저 탈수를 일으켜 한동안 모기마저 실종했던 그 계절. 체감온도 40도의 땡볕에서 특수차량을 모는 저희는 에어컨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었더랬죠. 깜짝 놀란 감독관님은 어서 배전반으로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라고 하셨고, 후임들은 다 조조 근무를 나가고 혼자 중대에 전화를 받으며 뻐기고 있던 저는 감독관님의 레이더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키를 하나 뽑아들고 배전반으로 향했어요. 배전반? 배전반?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그 이름. 시설대대에 있는 듯해서 그쪽으로 갔었더랬죠. 곧이어 시설대대에 도착하고 거기 있는 병사에게 물으니 그런 반은 저희 대대에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TRS 괄호 열고 폰처럼 생긴 중대 연락 단말입니다. 히읗 괄호 닫고. 자, 군대에선 이런 걸 씁니다. 이런 무선 전화기로 바로 중대 간부에게 연락을 취했고 정황을 설명하니 당시 전문하사였던 그 간부는 숨 넘어갈 듯이 거의 우는 듯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네, 배전반은 어느 반급 단위가 아니고 중대 건물 안에 있는 대충 이렇게 생긴 배선이 모이는 두꺼비 집이었네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제 소속은 땡땡 중대 배전반 땡땡땡 병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소한 그거네요. 아까 좌욕 같은. 자, 이거 사진 뭐 보여드릴게요, 대충. 네. 군화하지 마시고 자, 이런 사연 다 걸으면 읽을 거 없어요. 자, 이런 사연 다 걸으면 읽을 거 없습니다. 자, 이런 사연 저로 치면은 막 약간 저는 너무 창피한 일이 많았어가지고 뭐 저로 치면은 뭐 한 로스타크 모코코로 변신한 사람 주우려고 한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겠죠? 그쵸? 자, 감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다음 사연. 야하롱 곰디. 야하롱 곰디라고 하네요. 야하롱 곰디. 제 인생에서 창피했던 일을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더랬죠. 아침에 눈을 뜬 저는 육감만으로 큰일 났다라는 걸 느낀 채 시계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침은 8시, 분침은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더랬죠. 그래도 다행히 학교까지는 5분도 안 되는 거리라 부랴부랴 씻고 바로 등교를 해서 지각은 면했더랬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1교시부터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똥 얘기네요. 딱 봐도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더랬죠. 아주 더러워 죽겠네. 자, 당시에는 학교에서 큰일을 보면 그거 하지 마세요. 벤할게요. 한 번 더 하시면 다들 모두에게 창피를 당하며 향후 몇 개월 동안 똥싸개라고 놀림을 받았었더랬죠. 그때 이건 맞아요. 이거 학교에서 이거 똥 싸면은 이게 놀림 당해가지고 이거 교사용 화장실 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쪽팔려가지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저는 6교시까지 버티고 집으로 빠르게 가서 큰일을 봐야 하나 꾹 참아야겠다고 생각했더랬죠. 첫 고비는 3교시였습니다. 제 얼굴이 구운 계란에 노른자처럼 노랗게 된 채로 엎드려 있으니 짝꿍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랬죠. 하지만 차마 뱃속에서 소화 과정이 완료된 찌꺼기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은 못하였고 그냥 괜찮다고만 했더랬죠. 그렇게 첫 고비는 무사히 넘겼지만 다음 고비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올 기세였지만 양쪽 엉덩이에 힘을 꽉 주며 어떻게든 급식을 우겨 넣었더랬죠. 그리고 놀자고 부르는 친구들의 손길도 뿌리치며 제자리에 망부석처럼 가만히 있었더랬죠. 아우 씨 그냥 혼신의 노력 끝에 6교시까지 버틴 저는 마지막 고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집으로 천천히 X자 걸음을 하며 자 X자 걸음 X자 걸음 하면 그래도 좀 들어가죠 그쵸? X자 걸음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참 안 들어갑니다 그쵸?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었더랬죠. 저는 아 됐다라며 순간 긴장이 풀려버렸고 그런 안일했던 생각은 아찔한 비극의 시작이었고 대략 6시간 동안 참았던 제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다리엔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고 제 두 눈에도 눈물이 흘렀더랬죠. 이 이후로는 참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마가들도 참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해요! 괄호 열고 두 손에 입을 모으며 괄호 닫고. 자 똥싼 사연이네요. 똥싼 걸 존나 길게도 적어놨네요. 자 똥쟁이네 똥쟁이. 자 이거 근데 익명으로 안 했으니까 아이디를 밝히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똥 싸셨대요 어릴 때. 네 똥쟁이. 그래도 뭐 학생들한테는 안 들켰네. 친구들한테는. 네 그쵸? 학교 친구들한테는 안 당했으니까. 예. 자. 그리고 혼자 길거리에서 싼 게 어디야. 근데 그 똥 묻은 바지 이런 건 다 어떻게 했나요? 좀 궁금하네.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꼼디! 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사연은 제가 고2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저는 가족들과 주택가에 있는 2층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더랬죠. 제 방은 2층에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로 주택길가가 나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부자네요. 단독주택 그쵸? 부자네. 침대에 누워서 애니를 보고 있던 저는 갑자기 밖에서 여자가 소리를 꽥꽥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궁금하여 창문을 아주 조금 열고 밖의 상황을 살폈더랬죠. 자, 한 남자가 교복을 입은 여자의 팔을 잡으며 싸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언뜻 보며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저는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고 창문 쪽으로 핸드폰을 들이민 순간 남자가 제 방에 있는 2층을 보더니 여자의 팔을 잡고 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간 가슴이 싸해지고 손은 떨려서 침대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집에 초인종이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띵해서 눈앞은 아른거리고 다리는 덜덜 떨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채로 1층 대문으로 나와보니 그 남녀 둘이 있었더랬죠. 여자의 팔을 잡았던 남자는 저를 보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동영상을 지우라고 계속 말했더랬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다리를 필사적으로 감추며 안 찍었습니다. 오해입니다. 갤러리를 보여주겠다며 연신 반복했습니다. 옆에서는 교복을 입은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 둘이 커플이고 그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더랬죠. 커플끼리 싸우는 걸 위험한 상황인 양 착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여자 앞에서 벌벌 떨리는 목소리와 후들거리는 다리를 보였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죽고 싶어지는 기억입니다. 계속 의미 없는 말싸움을 하다 여자는 남자를 향해 그냥 가자를 말하며 둘은 저희 집 앞을 떠나갔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남자에게 처맞을까봐 하교를 할 때 친구 한 명을 대동하여 집까지 같이 갔더랬죠. 곰디는 이런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없어요. 자,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들어도 될지 모르겠다만 본인 때문에 그래도 두 분이 화해를 하신 것 같네요. 예, 화해 요정이세요. 화해 요정. 그쵸? 자, 화해 요정. 자, 두 분이 화해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예. 근데 이거 문을 열어주네. 안녕하세요, 곰디. 괄호 열고 하트 뿅뿅. 괄호 닫고. 저번 신입생 시절 CC하는 여동기와 PC방 가서 좆된 썰과 롤 플랫 승급전하다 벚꽃 보러 안 갔다는 괴인입니다. 자, 연락 왔는데 차단하고 배그했다는 분이죠? 그쵸? 자, 이번 썰은 제 급식 시절 첫 여대를 말해보려 해요. 아직도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씨발이라는 감정이 듭니다. 바야흐로 제가 중학생 시절 친구의 여자친구의 소개로 여자아이를 소개받게 됐어요. 제가 낯도 많이 거리고 소심해서 손잡는 것도 정말 힘들었더랬죠. 손을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잡지라고 생각하다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좋은 방법을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이 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데이트 때 계획을 실행했더랬죠. 장소는 왕복 8차선 도로에 빨간불 횡단보도. 저는 그녀에게 말했죠. 내가 맛을 보여줄까? 맛을.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횡단보도가 파란불로 바뀌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다시 말했어요. 저 횡단보도를 다 건너면 우리 손잡고 있는 마술.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저는 여자와 처음 손을 잡으니 그곳이 미친듯이 반응하더라고요. 하필 트레이닝 반바지라 제 그곳은 곰보님 코에 박힌 보형물 마냥 꼿꼿하게 서 있었더랬죠. 저는 엉거주춤하게 걷기 시작했고 여자애도 눈치를 챘는지 잡고 있던 손을 춥다고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다음날 여자아이한테 헤어지자고 카톡 받고 정말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며 아직까지도 밤에 생각나면 침대에 머리 박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자랑 손잡는 법 글쓴 씨발 새끼 목 졸라 죽여버리고 싶네요. 자, 이런 사연이네요. 네. 아니 근데 왜 글 쓴 사람 탓을 하는 거죠? 본인만 발기 안 했으면은 뭐 어떻게든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좀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실제로 막 보고 따라하는 사람 있긴 하네요. 그쵸? 네, 신기하네요. 그쵸? 근데 여자 입장에서 저 횡단보도를 다 건너면 우리 손잡고 있는 마술이라는 말 들으면은 사실 발기를 하든 안 했든 사실 정이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예, 그쵸? 미친놈도 아니고, 자,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 있을 법하긴 하네요. 뭐 있을 법한 일이야. 자, 아우, 창피하네요. 예. 자, 잘 읽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씨발, 아니, 창피한 썰을, 적으랬더니 왜 자꾸 막 일친한테 두드려 맞은 썰 이런 거를 적으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세요? 아까 이거 사연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사연 좀 찾아볼게요. 사연이 많은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짧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디. 때는 제가 수능 이후 친구 2명과 부산 여행을 갔을 때였더랬죠. 수능 이후일 때라 저희는 일단 반쯤 미쳐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뭐 공감을 못 하겠는데 수능 이후면은 뭐 이제 해방이다 하는 해방감에 다들 놀고 싶어 하죠. 그쵸? 저희는 부산에 여러 가지 관광지를 갔고 거의 마지막으로 부산 감천문화마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어떤 곳에서 감천마을 관광지도 같은 것을 나눠주었더랬죠. 당시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우리 같은 상남자가 무슨 지도냐고 그냥 조금 돌아다니다가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같은 상남자가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네요. 자, 20살 먹은 남자 3명이었고 또라이였던 친구 A는 키가 190 가까이 되었는데 저희가 감천문화마을을 두리번거리면서 보자 누가 따라오는 걸 느꼈죠. 누가 따라오고 있다 합니다. 저희는 서로 느꼈고 일부러 외진 곳으로 발걸음을 빠르게 해서 도망을 갔고 그들은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결국 마주쳤는데 알고 보니 히잡을 쓴 여성 2명이 저희를 따라왔더랬죠. 자, 겉으로 보기 30대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짜고짜 어눌한 한국어로 제 옷을 벗으라고 하더군요. 그거 입으면 안 된다고 제가 왜 이러시냐고 하는데 왜 이러시냐고 했는데 그냥 다짜고짜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소통도 안 되고 옷을 벗으라고 해서 그걸 옆에서 본 친구 A가 큰 소리를 내며 니네들 히잡이나 벗으라 라고 말을 하였더랬죠. 그리고 큰 소리가 오고 갔는데 그런 도중 갑자기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잡이 막 휘날렸는데 그걸 A가 붙잡고 히잡을 막 벗겨버렸더랬죠. 히잡을 벗기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며 히잡을 다시 두르더군요. 야, 이거 히잡 벗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걸 보고 존나 놀란 A는 우리 보고 튀어 씨발이라고 했고 한 20분 동안 뒤를 안 보고 얼굴이 빨개지며 달린 후 택시를 타고 터미널에 가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그렇게 그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가 입었던 후드티입니다. 래퍼 레디도 입었음. 후드티가 본가에 있어서 구글 검색 사진을 올립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그건가, 근데? 아니, 이런 거래, 후드티가. 이런 후드티래. 아랍어인가봐, 이게. 이게 뭐 입으면 안 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당시 아랍어가 멋있어서 괄호 열고 슈프림입니다. 괄호 닫고 35만원 주고 샀었는데 이런 일을 당한 이유를 친구들이랑 뜻을 찾아봤는데 할렐루야라는 뜻이더군요. 저 아직도 왜 그녀들이 제 옷을 벗기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당시 부산 여행 때 찍었던 감천마을. 야, 이게 뭐 문제 있는 거야 혹시? 할렐루야가? 종교 모독이야? 종교 모독인 거야 이게? 싸우자는 거야? 그니까 사실상 그 스님 눈에는 스님 눈에는 그 붓다가 십자가에 박힌 뭐 그런 프린팅된 프린트를 그 후드티를 입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좀 대중적으로 치면? 그러니까 스님이 본 부처님이 십자가에 박힌 프린팅이 된 후드티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벗으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좀 잘, 잘 읽었습니다.
아, 야, 뭐 종교적인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만. 예. 자, 그만. 종교 발언 그만. 자, 종교 발언 그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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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몰라서 물어? 왜요? 다시 한 번 말해봐요. 왜요? 왜요? 말해봐요. 너 뭐 왜요? 몰라? 왜요? 자, 하면 안 되죠. 그쵸?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안녕하세요 껌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근디 아닙니다. 곰디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혀있으면 억텐 아닙니다. 저는 20살 곰붕이입니다. 웃기지는 않지만 정말 창피한 이야기라 글을 한번 써보아요. 때는 2010년 곰붕이가 9살이었던 때였더랬죠. 자, 곰린이 태권도 근권도 수업을 마치고, 자 여기 근권도를 적혀있으니까 근권도로 할게요. 전 태권도 사랑합니다. 근권도 수업을 마치고 셔틀버스를 타고 뒷자리에서 집에 가던 도중 왜인지 모르게 뒤쪽만 바지를 쓱 내리고 시트의 시원함을 느끼며 앉아있었더랬죠. 설명은 일러스트를 첨부하겠습니다. 야외 노출 아니고 그냥 아무도 안 보는 셔틀에서 바지 내린 거임. 아 진짜 미친놈이 별 이상한 새끼들이 다 있네요. 자 이렇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도복 바지를 이까지만 쓱 내리고 여기 엉덩이를 이 시트에다가 대가지고 시원함을 느꼈다고 하네요. 예. 진짜 씨. 집에 도착할 때쯤은 바지춤을 추스르고 다시 내려서 아파트로 향했더랬죠.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저는 문득 여기서 바지를 내리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더랬죠. 왜? 괄호 열고 변태 새끼 아니고 9살의 호기심이었습니다. 괄호 닫고. 약간 아담과 이브네요. 아담과 이브. 아담 뭐 그러니까 아담 증후군이라 하죠. 이브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옷을 왜 입는지 모르겠다. 벗고 싶다. 약간 요 정도로 합시다. 예. 9살일 때. 자, 지금 같았으면 CCTV가 있다는 걸 또 알고 성적인 호기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만, 노빠꾸 9살 잼민이 곰붕이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바지를 슬그머니 내렸더랬죠. 바로 올리고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닌텐도를 하던 도중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군요. CCTV를 보고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겁에 질려 제가 한 짓을 다 실토했더랬죠. 걸어 열고 태권도 셔틀에서 내린 건 말 안함. 걸어 닫고.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곰붕이라면 유년기 시절 이런 성적 호기심에 의한 돌발 행동은 하나씩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님? 곰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어머니 아버지조차도 그때 이후로는 말을 잘 꺼내지 않지만 주제가 창피한 일인 만큼 글을 써봐요. 그럼 안녕 곰디. 아 그런 사연이 있네요. 저 미친 분이네요. 네 그런 사연 다들 없습니다. 네? 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바지 벗고 헤헷거리면서 뿌듯해하며 갑자기 바지 올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본인만 그렇습니다잉. 자 본인만 그래요. 다른 사람 안 그래요. 그쵸? 사연. 자 제 거 넘어간 것 같은데요 곰디. 잠깐만요. 자 볼게요. 아니 라디오 사연에 글을 안 적으신 것 같은데. 뭐야 글이 없는데요 니마? 곰니 폭력적인 내용은 스킵되는 건가요? 뭐 약간 좀 너무 우울하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 약간 너무 우울하거나 약간 좀 그런 거는 좀 스킵했습니다. 예. 잠시만요. 한번 여기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검디. 정말 아직도 생각만 하면 부끄러운 일을 겪은 적이 있어 이렇게 사연 적어봅니다.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진짜 10년도 넘은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자 저희 반의 다음 수업이 정보 시간이었고 괄호 열고 컴퓨터실에 가서 하는 이동 수업 괄호 닫고 저희 반 아이들은 컴퓨터실에서가 친구들과 스타를 할 생각에 들떠 있었더랬죠. 자 스타 세대네요. 나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들떴을까요? 저희들은 무슨 종족이 좋네 네가 못하네 하며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버렸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딱 맞춰 교무실에서 교실로 올라오셨고 굉장히 흥분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저희들에게 소리를 치시며 각자 자리에서 눈 감고 손 들고 서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더랬죠. 1초라도 빨리 컴퓨터실로 가 스타를 하고 싶은 저희에겐 정말 가혹한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순식간에 조용해져 순순히 벌을 받았습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한 교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신호가 왔는데요. 바로 방귀 신호였습니다. 이거 읽기가 좀 더럽네. 방귀가 항문 바로 끝에 맺혀 이건 내보내도 진짜 커도 힝 아니면 무음 방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더랬죠. 아뿔싸! 하지만 방귀는 저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며 빠져나갔고 교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더랬죠. 선생님도 같이 웃어버려 벌받는 것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저희 희생으로 그래도 스타할 시간은 얼마 뺏기지 않았더랬죠. 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8초에 나오는 방구가 본인 방구랑 똑같다는데 방구 소리 또 첨부해주셨어요. 자 28초.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낸 방귀 소리랑 그 찾느라가 온갖 방귀 동영상을 다 틀어가지고 28초에 나오는 이 방귀 소리랑 똑같다는 걸 찾아냈대. 정상이 갸륵하잖아.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해요. 자, 감사합니다. 곰수피 50명씩 말이라니. 자, 미안합니다. 제가 사연을 대충 한번 읽어봤는데 이건 뭐죠 대체? 네, 좀 긴데 뭐 창피한 그런 일이 아닌데. 저 일단 알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콤디. 이 일은 제가 중학교 2학년 질풍노도의 시기에 겪은 사연이에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자, 때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시절 공부고 지랄이고 다들 노래에 미쳐서 매일매일 학교에 마치고 PC방 가서 인생을 냅다 버리고 있었더랬죠. 그날 또 항상 그랬듯이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PC방에서 롤을 하며 어느 때와 같이 오픽이 걸리고 징징거리며 랭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럴 때가 있었죠. 네. 오픽이 걸리면은 무조건 서포트를 해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쵸? 늘 그렇듯 인생을 버리며 친구와 새벽에 도망간 정글러 어머니를 찾고 있던 중
갑자기 거대한 덩치의 여성분이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더랬죠. 저는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해버립니다. 저는 그 시절 술 먹고 살인자 눈빛을 보여주던 강현씨처럼 아가리와 뇌에 필터를 거칠지 않고 나오는 대로 뱉던 병신 급식충이었더랬죠. 그리고 하필 저는 미드그라가스를 플레이하고 있었더랬죠. 아, 미드그라가스를 왜 내 탓을 하는 거죠 대체? 저를 운운하지 말아주세요. 본인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쵸? 문제가 없으면 애초에 제 방송 안 봤죠. 그쵸? 그 거대한 덩치의 여성분이 옆자리에 앉고 컴퓨터를 켜는데 기분이 나빠서인지 정신이 나가서인지 와 씨발 그라가스가 모니터에서 튀어나왔네. 술통 폭발 배치기 연계 지리겠노 하면서 비웃었더랬죠. 옆에 있던 친구도 참지 못하고 그라가스 기합 소리를 따라하며 술통 폭발하며 소리를 질렀더랬죠. 아 이거 좀 나쁜 놈들이네요 되게. 예. 완전 씹새들이네. 그쵸? 나쁜 이러면 안 됩니다. 그쵸? 옆에 앉았던 여성분이 표정이 썩어 들어간 거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본능적으로 좆댐을 감지하고 롤 채팅으로 옆자리 친구한테 이거 좆된 거 같은데 하면서 도망가자고 꼬드겼더랬죠. 친구도 불안했는지 오키 하고 롤 끄고 뒤도 안 돌아보고 PC방 옥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PC방으로 하던 게임 하러 내려갔는데 덩치가 옆에 있던 여성분보다 큰 형님이 오셔서 주변에 게임하던 사람들한테 저희를 찾고 있었더랬죠. 진짜 저거는 걸리면 개처맞겠구나, 진짜 끌려가겠구나 하고 다시 뒤도 안 보고 친구와 PC방에서 뛰쳐나오던 중 반대쪽에서 오던 다른 무서운 형들이 너네 씨발 어디가 하고 붙잡더니 니가 땡땡 누나 그라가스라고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어보는 순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더랬죠. 아 뒤졌죠 그러면. 네, 그쵸? 자 이러면 안됩니다.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한 대 찰싹 맞고 너네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다들 다시 PC방 옥상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니 저희가 욕했던 그라가스가 더닐 파인컷을 뻑뻑 피면서 개빡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는 무서운 형들 4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더랬죠. 그 누나는 오자마자 저랑 친구를 돌리기 시작했고 처음 본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냐, 너는 트런들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나잖아. 예, 트런들. 예. 트런들. 자, 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 별명이었죠?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저희를 훈계를 하고 오늘 혼나고 다음부터 눈에 띄지 말라고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형들 보고 후배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고 그 누나는 유유히 다시 게임하러 갔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형님들도 욕먹어서 화났는지 너네 때문에 우리가 욕 처먹는 게 맞냐고 저와 제 친구를 30분 동안 후드러 패고 갔더랬죠. 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는지 궁금해요. 콤디 라고 하시네요. 예, 없습니다. 자, 본인들이 문제예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를 운운하지 마시고 다 본인들 문제예요. 그쵸? 처음 보는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그라가스 술통 폭발 연기에 배치기 지리겠노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쵸? 자,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그쵸?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디 괄호 열고 이거 길게 해주셈 괄호 닫고.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이거 길게 해주셈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사연이 생각나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었더랬죠. 저희 막사가 오래되어 천장이 부서지고 곰팡이가 피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개병신 막사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컨테이너로 옮기게 되었는데 저의 짐을 들고 옮기는데 거리가 좀 있고 멀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싫어 한 번에 옮기고 싶었더랬죠. 아,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몸에 뭐 바리바리 해가지고 힘도 약한데, 그래서 매트와 가방을 메고 이것저것 한 번에 옮겼더랬죠. 옮기던 중 움푹 파인 땅에 발목이 근데 꺾여버린 것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짐을 모두 땅에 떨어뜨려 버렸더랬죠. 그때 옆에서 10명 정도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와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더군요. 한 분은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를 일으켜 주시거나 짐을 옮겨 주려고 했더랬죠. 발목이 너무 아팠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픔보다 쪽팔림이 더 커서 짐을 들고 컨테이너로 옮기고 있었죠. 발목을 하도 자주 꺾여서 괜찮겠지 했는데 하루가 지날수록 부으며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군병원에 가니 발목에 실금이 갔더라고요. 금까지 갈 정도로 발목이 삐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쪽팔려 잘 도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강현님도 아픔보다 쪽팔림이 더 큰 일이 있었나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게 이 정도로 막 이런 저보단 덜 쪽팔리는 일인데, 저는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관 가신 적 있나요? 그 뭐야 그 템퍼 영화관 아세요? 템퍼 영화관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자는 영화관인데, 이렇게 쭉 뻗어서 자는 영화관 알아요? 이렇게 쭉 뻗어서 자는 영화관? 그런 영화관이 있어. 템퍼 영화관. 그런 곳이 되게 층마다 계단이 되게 높아. 그래가지고 막 한 칸 한 칸이 되게 이렇게 크거든? 그 계단이?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을 가다가, 근데 템퍼 영화에 또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 앞이. 영화 중간에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한창 고조된 시기였어. 1시간쯤. 그래가지고 내가 지린 게 아니라 저도 가다가 계단을 내려가야 됐었거든요. 제가 위층이었어가지고. 아니,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계단 한 칸 한 칸이 너무 움푹 다 파져 있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 앞에서 영화관 제일 앞에 자리에서 굴러버렸습니다. 굴렀는데 또 거기는 커플들이 또 이렇게 앉아있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우면서 내가 넘어진 거를 이렇게 보는 거지. 쿵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쪽팔리면서 바로 화장실로 호다닥 뛰어갔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네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 뭘 이게 개쪽팔린데야 이거. 자 자, 오늘 사연 여기까지 읽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꽤 다 읽은 것 같은데, 읽은 만큼? 몇 개 더 있긴 한데, 또 이게 사전에 검열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자, 오늘 날목 좋았다가 아니라, 오늘 재밌었던 사연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한 2분 정도 추첨을 통해가지고, 네. 방귀 뀌는 새끼? 그라, 그라가스요. 그라가스? 아니, 약간 좀 주제에 맞게 좀 창피했던 뭐 그런 거 있었나요? 오나홀, 반말마, 유희왕, 유희황, 반말마, 의자 개인, 의자, 반말마, 의자와, 유희황, 오나홀, 자위영재, 유희황,
이제 투표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던 것들, 자 새로운 투표, 재미있었던 사연, 자 유희황, 의자, 반말마, 그라가스. 아 그라가스는 근데 진짜 씨발 너무 쪽팔린 썰이라기보다는 그냥 씨발 그냥 민폐 덩어리 아니냐? 야 그라가스는 뺄까 그냥? 잘못해서 처맞은 썰이잖아. 이게 쪽팔린 썰이 아니라. 대신 람머스 넣자고? 오나홀 넣자고. 오나홀. 자 그러면은 유희왕, 의자, 반말마, 오나홀. 야 요걸로 그럼 갈게요. 자 투표 시간 2분. 청소년 수련원. 수련원 더 넣어. 자 수련원. 자 5개 넣을게요. 그러면은 유희왕, 의자, 반말마, 오나홀, 수련원. 자 폭력 정과라고 구라치신 분, 그쵸? 자 한번 볼게요. 투표 시작. 자 5가지 후보 중에 재밌는 사연이 있었다면은 자 투표해주세요. 나는 근데 투표 못하나? 난 투표 못하나 이거? 아 너 투표할 수 있구나. 저도 할게요. 저도 할게요. 저는 의자에 투표했습니다. 의자에.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 비밀 투표해야 되나? 아, 네. 투표 좀 해주시고, 아, 너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민주주의 헌법에 어긋나? 아, 그래요. 자, 미안합니다. 투표율이 저조하네요잉. 야, 모바일은 투표 못해? 반말막 압도적이긴 하네요. 어허, 저런 말. 투표율 20대 급인데, 이런 거. 자, 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1200명인데) 200명 투표하냐 무슨? 아니 왜? 야 200명 투표하면 많이 한 거 아니야? 듣기만 하다가? 뭐가요 또? 반말마 다시 들려달라고요? 자 일단 반말마 들으면서 그러면은 네. 잠시만 어이가 없네. 어디 갔어? 이걸 왜 들고 다니는 거죠? 왜 벨소리를 해놓는지 모르겠네. 자. 반발마. 야! 니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씨, 못 듣겠어. 내가 못 듣겠어. 자, 투표 결과. 반말마 1등, 2등 오나홀, 3등 의자, 4등 유희왕, 5등 수련원이네요. 잠깐만. 이 2표 차이로 오나홀이 의자를 이겨버렸네요. 네, 반말마 사연과 오나홀 사연 치킨 혹은 피자 드리도록 하겠고, 자 셋 다 저 이렇게 하시니까 자 또 대구 머구 정으로 의자분도 함께 3분까지 드리도록 할게요잉. 자 짝짝짝짝. 자 좋습니다. 자 3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연 보내주신 3분은 뭐 특혜더의 비밀글을 적어주시거나 그게 싫으시다면은 뭐 제 뭐 카카오톡이나 뭐 그런 걸로 하시면 되겠죠. 그쵸? 뭐 귓속말이 트위치 귓속말이라든지 인증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글을 적었다는 것을 인증을 하시고 치킨 혹은 피자 뭐 어떤 걸 먹고 싶으신지 메뉴까지 해가지고 적어주세요. 저 뭐 달라는 대로 드립니다. 뭐 황홀 달라면 황홀 주고 뭐 허니콤보 달라고 하는 사람 허니콤보 외지감자 줬어요.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투표하는 사람들은 뭐 안 줌. 아, 투표